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총선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공천과 관련돼서 가장 지지율이 출렁였었죠. 소위 사천 논란 36.6, 일부 후보자의 막말 논란 15.7,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 10.6,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기타 다른 이슈들입니다. 역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공천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 공천 잡음, 그 후폭풍들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공식 선거 운동이 네. 시작되거든요. 저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분명히 당시에 내렸어요. 네.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엄청나게 타오르면서 이것이 지속성을 갖지를 네, 못했거든요. 그러나 저것은 결국은 총선 이후에 민주당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선 이후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이제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권 심판론에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도 보지만 다 당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은 정권의 문제지만은 국민들이 견제해야겠다고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이런 소재인데 저건 공천 문제나 후보자의 막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부 문제고, 또 하나는 후반기에 가면서 국민의힘 공천 문제나 막말 후보 사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저것을 희석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저 가운데서도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기보다는 현상인데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역할을 잘해줬으면 저런 현상이 나왔을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집권 세력의 소위 말해서 네. 정권 견제해야 된다라고 네네. 맞서는 그런 이제 본진이라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특전사라든가 유디트라든가 네네. 이게 뭐냐면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먼저 뒤에 이제 본진의 이 활로를 뚫거나 혹은 주요 시설을 폭파하거나 이런 이제 이 선발대 역할, 이런 선봉장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권 심판론을 기준으로 보면 본진과 특수부대가 동시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쌍끌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 네네. 얘기가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예. 이 조국 혁신당의 저 돌풍으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찍기 위해서 와서 그분들이 조국 혁신당 찍고 국민의힘 찍을 수는 예.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하나의 이제 시너지가 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후보자 막말 논란뿐 아니라 최근에 좀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 리스크,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도 소위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패러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보는 사람이 좀 조마조마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최근에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된다, 이제 머슴의 정권을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탄핵과 관련된 그런 암시하는 듯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총선까지 마지막 남은 거는 네. 공천받은 사람들이나 각 지역구 후보들은 이미 검증 및 사고 날 거 다 나고 막말, 사퇴, 네. 번복 다 났거든요. 네네. 이제 남은 거는 대표 리스트, 리스크. 네. 리더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발로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올 것이고요. 예컨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협착을 하면서 다급함을 느끼는 발언이 종북 발언 같은 거예요. 예. 종북 발언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선도 박근혜 대통령 PK, 그래서 보수층 결집을 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프가 그렇고
그다음에 소극적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들이 네네.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PK 지역, 부울경 지역에서 놀라운 조사 결과들이 계속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럴 때는 안방부터 다져놓는 건데 그거는 다급해졌다는 이제 반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발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그래서 리더의 리스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리스크인데요. 이것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정도의 야당 대표의 그런 리스크가 발현이 될 거냐. 또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는 여당 대표나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 내지는 메시지 미스가 나올 것이냐. 네. 그럼 아무래도 같은 어떤 리더들의 메시지 리스크라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게 되는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조국 대표의 발언 강도가 상당히 세졌죠. 그러면서 뭔가 좀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 선명성 경쟁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네. 메시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네. 하는 메시지, 민주당이 하는 조국 혁신당 관련된 메시지가 포지티브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을 더 세게 얘기한다든가 혹은 또 몰빵론 같은 게 그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하고 공조 내지는 시너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혹은 네거티브하게 조국 혁신당을 공격할 수 없고 네.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지를 해도 매우 포지티브한 것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 공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수 없는 관계다. 예.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심판론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몰빵론이라든가 아직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이 많이 안 알려져서 네. 조금 그런 것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지티브한 발언이면서요 관통하고 있는 이제 정권 심판론의 그 물결을 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 해석되어지죠.